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평행이동부터 해봅시다. 자, 우선은 평행이동에서는 두 가지의 평행이동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평행이동이냐면 점에 대한 평행이동인 건지 아니면 도형 또는 함수의 평행이동인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치?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 먼저 해볼게요. 여기가 A, B라는 점이 있어. 그럼 얘를 평행이동한대. 여기로 평행이동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좌표가? 당연히 A 플러스 4, 그죠? 오른쪽으로 4칸 갔으니까 여기 X좌표는 A에서 4만큼 증가한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Y좌표는 B였는데 그 B에서 얼마만큼? 3만큼 증가한 거니까 B 플러스 3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점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원래 있던 점에서 평행이동을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 더해주게 되면은 점이 평행이동했을 때 좌표를 우리가 쉽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점의 이동은 평행이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평행이동한 만큼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점의 좌표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도형과 함수는 우리가 평행이동을 할 때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우선은 도형의 평행이동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도형 또는 함수라고 해도 동일합니다. 도형의 평행이동. 왜 우리가 기존의 점의 이동은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도형 또는 함수의 평행이동은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도형의 평행이동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도형 위에 어떤 한 점이 도형 위의 임의의 한 점,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도형 위의 임의의 한 점을 옮겨서 새로운 점에 또는 이 점들이 결국은 모여서 도형 또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하나의 점을 옮겼어.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거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또는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 도형 또는 함수의 모양이 바뀌건 하지 않아야 돼. 그치? 걔네들을 뭐 축소했거나 확대하지 않는 한 어떤 점을 이동을 했어. 그럼 그 점을 지나는 도형의 자치 또는 도형의 흔적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위에 이미 한 점을 옮겨서 새로운 점들을 모았어. 걔네들을 연결한 게 함수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는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어떤 자취의 방정식인 거야. 그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그때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할 때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도형의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게 함수가 있고요. 이거랑 이제 당연히 뭐 하면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개형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이 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평행 이동을 했어 이만큼. 그치? 그러면 다른 점들도 마찬가지 이 평행 이동 예를 들어서 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점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이 점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이 점도 2, x축으로 2 y축으로 3 이 점도 2, x축으로 2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이 점도 이렇게 이동하고 이 점도 이동하고 이 점도 이동하고 이 점도 이동을 했을 때 걔네들 다 모든 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 도형이랑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어떤 한 점을 대표로 임의의 점이라는 것은 어떤 점을 임의로 대표로 잡아줬을 때 그 모든 점들이 결국은 다 이런 동일한 점들을 다 평행 이동했을 때 연결한 함수 또는 도형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결국 뭐라고 하냐면 자체 방정식이라고 불러줘. 그럼 자체 방정식은 실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구하는 a, b는 여기 함수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자체 방정식 구하는 거 우선은 자 a, b가 위에 있다. 그쵸? 이거에 대한 식을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다. 이렇게 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b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 해줄 수 있어요? 대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 a와 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와야 돼. 그죠? a와 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a, b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건 우리는 지금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점의 평행 이동했던 것처럼 a, b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점도 마찬가지 a, b가 점이니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기에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2 그 다음 b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점의 좌표는. 그죠? 그런데 자취의 방정식은 어떤 점들의 지금 자취를 구하는 거냐면 a 플러스 2와 b 플러스 3의 점들의 자취를 구하는 거야. 점들의 흔적. 그 점들을 다 연결했을 때 도형이 어떤 도형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취의 방식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야?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썼잖아. 이 점들을 구하는 거지. a 플러스 2, b 플러스 3이라는 이 점들은 뭐라고 쓰는 거야? x, y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자체 방식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이 나오잖아. 어떻게? a 플러스 2는 x인 거고 b 플러스 3은 y인 거죠.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a는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치? b는 y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a는 x에 관한 식, b는 y에 관한 식을 찾아줄 수가 있어. 그리고 1번에서 뭐라고 했어? a, b가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그랬으니까 a, b를 뭐 했어? 어떤? 예를 들어보면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y는 x 플러스 3 위에 a, b가 그래프 위에 있대.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주면 돼? 얘를? b는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b하고 a에 관한 식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1번을 풀어주게 되면. 맞습니까? 그리고 2번을 풀었을 때 우리는 a 플러스 2, b 플러스 3이 x, y다 이렇게 쓰는 거 우리 자체 방식을 풀이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a는 x-2가 되는 거고 b는 y-3이 되는 거죠. 그치? a하고 b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a하고 b에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한 a하고 b가 대입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식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식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대입하면 y-3은
x-2 플러스 3 이렇게 식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x와 y에 관한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이 되는 거죠. 아니, xy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왜 x 대신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데 마이너스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y 대신에 왜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이유가 이 자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대로 따지면 점의 이동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실은 이 점들의 자취, 즉 a 플러스 2가 x인 거고 b 플러스 3이 y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a, b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a 대입하고 b를 대입하게 되면 a, b에 관한 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 a와 b를 정리한 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다시 이 함수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x와 y에 관한 식이 또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왜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왜 y-3을 대입하는지를 우리가 이 자취 방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은 x축으로 또는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할 때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fx를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y는 어떻게 되나요? f의 x-m이 되는 거죠. 그치? 얘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y는 fx 플러스 n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한 거지. 그 마이너스 n을 뭐 하면? 이항해주게 되면 플러스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배워?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그냥 우변에다가 플러스 3 해주면 되는 거야 라고 배우죠. 왜 그렇게 배우는 거야? 이거에 대한 자체 방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중학교 때는 그냥 더해 라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x축으로 평행 이동 해야 하네?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지. 그치? 왜 x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x 대신 x-3을 대입해야 되거든, 식에다가. 그치? 그래서 맨 처음엔 y축으로 평행 이동만 먼저 배우고 아마 조금 더 어려운 책을 공부한 친구들은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에 대해서 배우기는 할 텐데 그냥 x 대신 x-3 또는 그거만큼 평행 이동 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대입해라 이렇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자체 방식의 풀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칭 이동인데요. 대칭 이동은 총 크게 4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할 점의 대칭 이동, 그리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 크게 6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웠던 건 아마 3개 또는 4개가 될 건데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y 대신에 뭐를 대입해 주죠?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줍니다. 이유는 뭐 어렵지 않은데 얘가 x축
얘가 2,3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x축 대칭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오겠죠? 그럼 얘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2,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x축 대칭을 했다라는 것은 x의 좌표가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왜? 여기 있는 2, 마이너스 3하고 2, 3은 x 좌표가 어때요? 같잖아요. 그죠? 여기가 2니까. 그쵸? 그러니까 y의 좌표가 바뀌어야 돼. 반대로. 왜? 대칭이라는 것은 이 직선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몇이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는 게 대칭이동의 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동한 만큼 이동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3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3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3인 거고 얘는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결과에 의해서 값은 같고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게 되면 걔는 무슨 축 대칭을 이동을 한 거야? x축 대칭 이동을 해준 거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y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게 되면 돼요.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y축을 그려주시고 얘가 하나의 점이 2,3이다 그랬을 때 y축 대칭을 이동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동일한 길이만큼 이동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높이가 같잖아. 높이가 같다라는 것은 y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y축을 기준으로 얘는 오른쪽에 있고 얘는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있다는 것은 부호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얘는 오른쪽 플러스 얘는 왼쪽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뭐를 대입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려볼게요. y축, x축, 얘가 2,3 이렇게.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좌표는 x 3, 4분면이니까 x와 y의 부호가 다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점을 먼저 y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또다시 x축 이동을 해도 되고 x축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y축 이동을 해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겠죠? 결과는 아무튼 동일하게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구해줄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점을 하고 있는데 도형의 이동, 함수의 이동 다 동일합니다. 대칭 이동은.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평행 이동만 자체 방정식의 형태로 구하는 거고 대칭 이동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또는 함수의 대칭 이동이 같으니까 얘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평행 이동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자, y는 x 대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런 함수.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y는 x 대칭인 함수를 두 함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지. y는 x니까 y 대신 x 대입하고 x 대신 뭐 대입하면 y 대입하면 걔는 역함수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y는 x 대칭을 했다. 그럼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왜 y는 x가 이렇게 x하고 y를 바꿔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y는 x 함수가 되겠고요. 2,3 동일하게 2,3 여기 이렇게. 그럼 y는 x 대칭이니까 우리가 대칭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얘를 우리가 a, b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반드시 이 길이는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대칭 이동이 되는 그 직선까지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a, b에 뭐가? 중점은 어디 있어야 돼요? y는 x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치? 왜냐면 거리가 같다니까 a와 b의 중점은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여기 표시한 거 이 직각이 돼야지. 그러니까 AB의 직선과 Y는 X 직선은 수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Y는 X와 AB 직선은 수직해야 되겠지. 그 말은 뭐야? 기울기의 곱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식이 몇 개 나올 수 있어? 1번과 2번을 통해서 두 개의 식을 구해줄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몇 개야? 두 개죠? 뭐 A하고 B? 그치? 그러니까 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도 두 개야. 그럼 얘는 100%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쓰러지겠다 야. 벽에 바꿨어. 졸다가. 자, 그러면은 한번 풀어볼게요. A, B의 중점. 자, 2,3과 A, B의 중점이니까 중점은 어떻게 돼? 2하고 A의 중점. A 플러스 2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 3하고 B의 중점. 3과 B를 더한 다음에 B로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y는 x. 그럼 x에다가 얘 대입하고 y에다가 얘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대입하자. 2분의 b 플러스 3은 2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이 약분해주면 b 플러스 3은 몇이야? a 플러스 2다.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이거 하나만 더 주면 A와 B를 구해줄 수 있겠지. 직관까지 와서 줄고 있어. 자, A, B의 기울기는 몇이 돼야 돼? Y는 X의 기울기가 몇이야? 1이잖아. 그럼 A, B의 기울기는 몇이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왜냐면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오케이? 그러면 따라서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구해주면 되는데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 x2 마이너스 맞아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또는 식으로 할 때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그지? 그러면 얘를 x2, x1, y2, y1 이라면 a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3 해주면 기울기가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a-2분의 b-3 아까 기울기가 몇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양변에다 a-1을 곱해주게 되면 b-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더하면 a 없어지죠? 그치? 그러면 2b는 3 마이너스 3이니까 0이야. 2 더하면 몇이야? 4 이렇게 되죠. 따라서 b는 몇인가요? 2 나오죠. B2니까 A가 몇이야? 5. 2 이항해주면 A는 3이죠? 따라서 여기 좌표를 구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3,2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 2는 Y좌표가 됐고 Y좌표였던 3은 X좌표가 됐잖아. 그러니까 X하고 Y를 뭐 해주면? 바꿔주게 되면 그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결론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 됐어. 그럼 x하고 y 좌표를 바꿔주게 되면 걔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된 거라고. y는 x 좌표에 대한 y는 x 그래프에 대한.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총 대칭이동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했고요. 이제 남은 두 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점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직선에 의한 평행이동 이렇게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 문제를 보면서 나중에는 특강을 뭘 할까 하다가 보니까 절대값 하고 가우스 함수, 그리고 조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합성함수, 이런 거 수하에서 나오는 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있죠? 아직 우리 안 했나? 도영이 우리 돌아가면서 조네.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다고? 뭘 했어? 저거 YMX 저거랑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거 안 물어봤는데. 합성함수 했어 안 했어?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같이 했다고? 같이 나오질 않는데? 합성함수는 했죠? 그치?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언제냐 화요일날, 그치? 합성함수는 했고 아마 그 절대값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나올 거야 절대값이. 자, 점과 마지막 세 번째, 뭐 대칭이동이라고 해서 상관은 없는데 점과 직선의 대칭이동. 자, 뭐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는. 우선 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먼저 하자면 자, A라는 점은 P에 의해서 대칭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점이 P를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면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길이는 당연히 같아야 돼요.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아까도 얘기를 해줬죠? 우리 X축 대칭을 했을 때 이 거리,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A, 여기를 B라 한다면 X축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와 X축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저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P의 좌표. 그럼 P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뭐의 중점? A와 B의 중점이다. 이러면 끝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이성질을 이용하면 점의 대칭을 했을 때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방금 얘도 쌤이 얘를 증명해서 했던 방법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인데요. 이렇게 직선 L이 있어.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어떤 한 점이 있대요. 얘를 A라 해보자. 얘를 대칭 이동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직선, 대칭 이동을 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반드시 거리가 같아야 된다 했고, 여기를 증명해서 또 한 가지 더 뭐 설명해 줬어? 반드시 그 같은 거리라고 했잖아. 거리가 될 때는 그 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지. 왜? 거리에 대한 정의가 뭐니까? 가장 짧아야 우리는 거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와요. 거리에 대한 정의가. 거리가 뭐한 거? 최단 거리일 때 우리는 그거를 거리라고 정의를 하는 거지. 그치? 거리라고 한다면 최단 거리가 된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수직해야 가장 짧은 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길이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벌써 다 표시를 했어. 두 가지의 성질을. 방금 전에 했던 중점이다. 그리고 수직이다. 이 두 가지 성질로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B라고 한다면 A, A 프라임, B 프라임의 좌표를 구해줄 수가 있겠지.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 이 A와 B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L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뭐 해야 돼?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야 되겠죠. 그치? 두 번째, AB의 기울기 하고 뭐의 기울기? L의 기울기를 뭐하면? 곱하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얘도 구해줄 수 있다 라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설명은 다 끝났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점 대칭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직선을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다 하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임의의 점, 하나의 점이 있어. P. 그럼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어떻게 잡아줄 수 있어? L 위에 있는 직선이다 그랬으면 임의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L이라는 직선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를 A라는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법은 쉬워요. 두 개의 점을 잡아준 다음에 그거의 직방을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난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럼 Y가 0이면 X 몇이야? 0,4를 지나겠죠? 그 다음 또 지나는 점 Y가 2면 X는 몇이야? 2,0을 지나겠죠?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를 구했어. 그지? 그럼 당연히 어떤 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점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하고 얘하고 뭐 하게끔? 거리가 같게끔 잡아줬을 때 이 점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A다 이렇게 하면 여기 좌표를 구해줄 수 있겠지. 또 거리가 같게끔, 왜냐하면 중점이 돼야 되니까 이 점을 잡아줬으면 뭐 할 때 얘네 두 점을 뭐 해주면 돼?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연결했다는 건 뭐 하면 되냐면 이 점과 이 점에 뭐를 구해주면? 직방을 구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직선과 직선이 나왔을 때 자, 지금 1번 직선을 L 직선에 뭐 할까? 대칭하고 싶대. 그러면 쉬운 건 뭐냐면 먼저 이 점을 구해줄 수 있어 없어? 교점이니까 구해줄 수 있지. 교점 어떻게 구해야 돼? 직선과 직선의 교점 어떻게 구하니? 연립해서 구하면 돼. 그죠? 그럼 이 좌표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점은 그럼 대칭 이동하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그치? 그대로 있는 거야. 대칭 이동하면 안 바뀌어. 그 직선 위에 있으니까, L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임의한 점 여기 또 잡아줘. 그 다음에 얘를 뭐 했을 때?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점, 이동하지 않은 점과 대칭 이동한 점을 뭐 하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뭘 구할 수 있어? 대칭 이동이 된 직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뭐 대칭 이동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